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 시간인 고막 명반과 명출력관을 이제 매칭시켜서 들어보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이제 도표를 하나 올리는데, 그건 고막 오디오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도표를 올리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번 이 방송을 처음 이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풍부한 통주종 마소 꽁띠누어라는 바로크 음악의 특이한 그런 형식의 통주저음 재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이제 저음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풍부하게 재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하가 통주저음 없는 음악이라는 것은 악마의 음악이라고 말할 정도로 통주저음이 중요합니다. 바로크 음악에서는. 이제 고음악에서는 이제 중세, 그다음에 르네상스 음악, 이제 바로크 음악까지가 이제 고음악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스피커 시스템은 이제 그런 통주저음을 제대로 재생해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6.5인치 이상의 우파를 사용해야 되고, 플로 스탠딩 인클로즈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 메탈릭 트위터, 그러니까 이제 고음 유닛은 될 수 있는 비금속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앰프의 경우는 섬세한 배진동음이 많이 나오는 고음악의 어떤 특성상 아주 이 세밀한 그런 음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AB급 앰프보다는 A급 구동 앰프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TR 앰프조차도, 그 다음에 진공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진공관하고 TR 앰프 중에서는 다 좋은데 진공관 앰프는 조금 더 낫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공관 앰프는 배진동음이 주로 고음력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고음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데피니시용, 다시 말해서 해상도가 더 뛰어나요, 진공관이. 그래서 가능한 한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만약에 금속 트위터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어차피 TR 앰프를 써야 되겠죠. 진공관 앰프가 잘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6개 이제 우리가 2L 3지사관과 더불어서 나머지 5개의 호환관들 이렇게 쭉 이제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제 오늘 그 이제 5번째로, 브리마르 KT77이라고 하는 영국의 브리마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브리티시 메이드로 적혀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음질이 평가를 해놨어요. 파워풀, 매그니피션트, 그라지오소, 그 다음에 마제스틱, 웅장하고 이제. 근데 KT77은 제가 판타스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KT66은 6P, 3P하고 588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아주 저음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아주 웅장하고 모든 점에서 훌륭하고, 그 다음에 KT77은 5881, 616하고 이제 6C7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아주 훨씬 더 66보다로 만큼 웅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주 우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충분히 좋은 그런 소리를 내지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정말 대망의 출력관입니다. 그래서 KT66하고 KT77은 정말 두 개의 서로 각추어 버릴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진공관 앰프에서의 출력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김새는 KT77 이렇게 생겼고, KT77은 오히려 KT66보다 이렇게 우락부락 생기지 않고 여성적으로 생겼어요. KT66은 KT88처럼 우락부락 생겼죠, 남성적으로. 소리도 남성적으로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 앰프 장착한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옆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항상 사용하는, 이제 이게 제 앰프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0mV라는 아주 이 둔한 인력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티앰프를 쓸 수가 없고, 프리앰프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또 소리가 납니다. 그 프리앰프를 이제, TR 앰프 프리앰프를 갖다 붙여놓고, 스피커는 여전히 이제 제가 고음악에서 가장 애호하는 스피커인 로저스 LS603으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곡을 듣겠는가 하면은, 명반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제 바소 오스티나토하고 이제 바소 꽁띠노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바소 꽁띠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음악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통주저음이 바하가 말했듯이 이제 통주저음이 없는 음악은 악마의 음악을 맡을 정도라고 합니다. 통주저음이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통주란 말 자체가 꽁띠노, 컨티뉴, 항상 연속적으로 통주저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음악은. 기하기건 성악이건. 그 통주저음 보게 되면 악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악보가 표시된 것도 있어요. 음표가.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확 더 복잡하게 되면은 통주저음을 아래쪽에 그 기준 음에다가 7, 3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가면 그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게 통주저음이에요. 그 위에 있는 악보의 정상적인 그 정규 음에다가 7도 아래로 저음을 연주하라, 3도 아래로 저음을 연주하라,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에 통주저음을 연주하는 연주가들은 아주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소 오스티나토라고 하는 이 아주 섬세하면서도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이걸 통주 저음이 아니라 바소 콘티노가 아니라 바소 오스티나토로 불렀어요.
그 바로크 시대에 이제 바소 꽁티노가 나오게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숫자를 붙여가지고서 항상 통주점 연주되게끔 통주점 악기 이제 그 숫자를 보고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저음, 르네상스 시대는 항상 저음을 이제 사용했지만은 그 저음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바소 오스틴에 들어가지고서 아예 저음 선율 동기를 아예 밑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상성부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화음을 넣는 거죠, 오히려. 자, 그래서 바소 오스틴이나 또 그걸 다룬 이 음반은 정말로 고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졸디 사발이 이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고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럽의 고음악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소 오스틴이었던 르네상스 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기능이고 또 이 음반이 이걸 다루는 음반이 유일한 음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무슨 어떤 강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면은 우리 이제 루루 우리 처제의 강아지 이 말을 빌려서 존말로 할 때 이 음반을 꼭 사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훌륭한 음질을 가지고 있는 음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곡을 이제 감상해 보겠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세 곡을 감상하겠는데 첫 번째 곡은 이제 디에고 오르티즈라고 하는 스페인의 르네상스 작곡가가 있는데 파사메초 안티코 자라방다 리처르 칼의 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파사메초라고 하는 무곡장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사칼리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파사칼리아가 비슷합니다. 옛날 고풍스러운 안티코, 파사메초고, 그 형태는 사라방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안드레아 팔코니에로라는 사람이 부른 샤콘느. 이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이아르드, 파사메초, 그 다음에 쭉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샤콘나, 그 다음에 루지에로, 파사칼리아, 까나리오스, 루지에로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동기 선율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곡은 프란시스코 드 코레아 데 아라시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트레시콜 글로사스 소브레드 토델 문도 안제네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 사람을 위한 세계의 변주곡 이렇게 재밌는 이제 제목이 붙은 곡을 이제 우리가 차례로 이제 이 출력관, 진공관 출력관에서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KT 77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티 77이라고 하는 2열 34의 호환관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출력관의 이 연주로 이제 바스 오스티나토 물론 연주 진짜 연주는 이제 조리사반 연주했지만 재생 연주는 이제 우리 캐티 77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 음악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바스 오스티나토라는 기능, 악곡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명반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정말로 이제 이 음반은 이제 교보문 거라고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 고음악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음반만큼은 르네상스 음악을 자기가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아마 이 음반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T77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이 모든 진공관 출력관 중에서 정말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훌륭한 그 이 출력관이라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호환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또 좋은 출력관을 발견하게 된 이런 그 행운이 오히려 2년 전에 K 진공관 앰프를 살 수 없었던 그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걸 못 사서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2열34관을 이제 따라온 2열34관은 이제 중국제는 이제 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한쪽 구석에 놔두고 2열34관을 이제 알아보겠는데 과연 이제 마지막 6번째 알아본 2열34관이 앞에 우리가 두 개의 이 훌륭한 관으로 취급했던 캐티 60과 캐티 77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좋을지 이 세 개의 관 중에서 누가 정말로 영예의 왕관을 쓸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